일단 비트코인은 뭐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지금 우리가 한 2, 3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게 21,500달러 부근의 저항이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21,500달러를 지금 뚫어줄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그 여부가 23,000달러, 25,000달러까지 나아가는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다시 박스권 저항을 맞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21,500달러 부근에서 저항을 맞게 되면 현재 박스권의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18,7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며칠 동안 짚어왔던 거잖아요. 딱 그 흐름 안에 있어요. 아직 지금 21,500달러 위에서 온전하게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계속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위쪽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지금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 25,000달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이번에 내달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뭐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내일 또 이런저런 지표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거시경제 상황,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황이 얼마나 더 완화되고 있는지 그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연준의 2월 FOMC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무게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지난주 CPI 발표 이후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결과는 또 나와 봐야겠죠. 나와 봐야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좀 바라는 방향성이 아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시그널이 나와주면 그때는 21,500달러 돌파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프레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심재희님도 오셨네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중요한 저항 라인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어. 그래서 곧 깨질 것 같아. 이거 지금 21,500달러 저항선 깨진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지면, 그러니까 이번에 돌파를 성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는 다음 목표 지점은 이제 27,600달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000달러까지도 뚫고 27,600달러까지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상단 저항 돌파 직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채널을 뚫어주느냐, 좀 기대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 인컴 샤크 경우에는 지금 네 가지 상황, 네 가지 중요한 지수인데,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 짝짝꿍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성은 다릅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S&P 500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지금 일간 차트에서 저항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S&P 500 역시 지금 4,000달러 저항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일리 차트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달러 인덱스 경우에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주면 비트코인과 증시는 올라가는 거고, 비트코인과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빅스와 DXY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캡틴 파이빅도 지금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매우 중요한 저항선을 리테스트하고 있어. 이 4천선을 지금 리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 강세가 펼쳐질 거예요. 당연합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앞서서 비트코인과 증시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역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뭐 수백 번에 걸쳐서 짚어보면서 분석들을 살펴봤었잖아요. 지금 딱 그래서 정확하게 반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균형이 하나 깨지는 게 그 방향성이 위쪽인 어떤 시그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내일 나오게 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방향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님 어서 오세요. 오셨네요. 플랜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이거 하나만한 얘기긴 한데, 지금 이 약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지금 반등은 뭐 일주일 동안 20% 넘게 반등하긴 했는데, 이거 불트랩이야. 어떤 불트랩이냐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불트랩이야. 아니 22%가 올랐는데 일주일 사이에 이걸 지금 불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지금 흐름 보고 있으면 강세장에 진입한 것 같아. 지금 초입 같아. 아마도 비트코인의 바닥은 지난해 11월 저점이었던 15,500달러가 아닐까 싶어.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클 맥굴론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의 지금 이번 상황을 보니까 2018년, 2019년 이 강세장 직전과 매우 비슷해 보여. 그래서 이번 약세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9년 장과 비교를 했을 때 하나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거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그래서 거시경제 상황이 또 불안하고 금리 인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예측 비트코인이 더 반등할 수 있다. 강세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강세장 직전과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 매우 비슷해.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수익 주소의 비율이 62.7%래요. 이게 지금 8개월 최고치라고 합니다. 네, 직전 최대치가 2022년 8월 17일 이때 서머랠리 때였죠. 이때가 62.6%였대요. 지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단 수익 주소가 이 정도로 8개월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20%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것, 주간 상승률은 100주 만에 이 최대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것, 이런 숫자들이 지금 굉장히 전폭적이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을 조금 더 갖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입니다. 혹시 이런 메일 지금 받으신 분들 있나요? 이게 지금 국세청 위장 피싱 메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부터 형식까지 국세청의 이메일을 고스란히 베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출석 요구 안내 통지문, 지금 제목 이렇게 달려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피싱 메일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피해자들 확인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가상자산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공통점이 지금 모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 배후 사이버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메일이 일단 오면 그냥 과감하게 메일 삭제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본인이 알 겁니다. 내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내가 세무조사를 받을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메일들 조심하시라고 기사까지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혹시라도 이런 메일을 받으시면 일단 피싱 메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는 약간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가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냥 국세청에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돌베기님 오셨네요. 오랜만에 어서오세요. 네, 김드리님, 이경진님 어서오세요. 네, 김준님도 오셨네요. 네, 하늘님 안녕하세요. 네, 이 양반은 아크인베스트에서 지금은 일하고 있진 않은데 크립토 총괄이었어요. 크리스 버니스케라는 사람인데 제가 막 자주 보진 않는데 가끔씩 좀 의미 있는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랠리한 걸 봤을 때 2019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1년 사이에 4배 상승했던 그런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는 생각을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장에서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현저한 조정이 발생하면 추가 매수할 거야. 나는 나름대로 대응을 할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마이클 맥글론도 그렇고, 이 사람은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죠. 나름 이 시장에 엄청 깊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강세를 꾸준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앞으로 조금 장세에 있어서는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 나을 것 같아 이러면서 이더리움 강세에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한 경우가 많았어요. 어쨌든 지금 마이클 맥굴론 같은 경우에도 2019년 강세장 직전 상황과 지금 비유를 했는데, 크리스 버니스케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이 강세장 때 1년 동안 4배 상승했던 그 상황이 이번에 재현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번에 보여준 반등세가 꽤 의미가 컸다라고 이런 나름 선수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윤경님이 오셨는데 안윤경님께서 매우 현실적인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국세청은 우편으로 온다고 합니다. 네, 참고하셔서 저런 이메일들, 특히 뭐 문자 이런 거 많이 쓸데없는 거 많이 오잖아요. 클릭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하고 정말 큰 문제는 전화 오게 돼 있고 전화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괜히 낚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슬님 어서 오세요. 오셨네요. 이게 지금 오늘 제가 이거 AI 챗봇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 일단 얘가 지금 이번 주에 제일 크게 스타트를 끊으면서 관심을 받았던 거는 리플 2억 퍼센트 랠리 59만 8천 달러, 58만 9천 달러, 60만 달러 가까이 랠리할 거다. 이걸 지금 뭐 장난 반, 농담 반 열받아가지고 자꾸 짜증나게 하니까 이 짜증나는 형태로 장난치면서 이제 이렇게 AI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오픈 AI가 개발한 AI 챗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유명한 친구더라고요. 전 몰랐거든요. 근데 오픈 AI의 존재는 알았는데 이 챗 GPT가 오픈 AI에서 개발한 거라는 점은 어제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를 했지만 또 관심을 받았던 거는 3월 23일을 투더문 데이트로 딱 얘기를 하면서 3월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또 기다리고 고대하고 매일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 3월을 얘기하다 보니까 관심을 좀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또 얘기를 했던 게 2030년 비트코인 가격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인식하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정부의 규제 상황, 거시경제 상황, 기술 발전 상황, 이런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좀 받을 거야. 이렇게 조금 약간 분석다운 분석을 조금 제시를 했더라고요. 앞서 리플 그 짜증나서 농담반 진담반 장난치듯이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업데이트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다가 장착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겁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지금 보도를 한 건데, 오픈 AI가 지금 챗 GPT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픈 AI 서비스가 꽤 광범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우리는 채택하기로 했어. 그래서 100억 퍼센트가 아니고 100억 달러. 이 1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논의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초기 투자 멤버였더라고요. 그래서 오픈 AI가 지금 시장 가치만 290억 달러래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는 지금 빅테크들의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블록체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죠? 아마존 AW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더리움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애저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에 AI 챗봇이 지금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엘뱅크 거래소가 갑자기 중단됐을 때 그게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이제 해킹 공격을 받은 바람에 그 파생적인 이제 충격파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 중단이 됐다라고 저희가 짚어봤었잖아요. 그만큼 이 클라우드 시스템은 뭐 거래소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이 암호화폐 산업, 블록체인 산업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든 엮여 있는 범위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애저가 지금 챗 GPT를 채택하기로 했다. 이게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어떤 방향의 서비스로 블록체인과 또 연관성을 가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지고 좀 뭘까? 뭘 노리고 있는 걸까? 왜 얘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이런 챗봇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해서 어떤 시너지를, 어떤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